자, 오늘이 이제 3월 17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이제 어제였죠. 이제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기, 또 일본 대표팀이 9대3으로 이탈리아를 꺾고 WBC 4강 진출에 성공했다는 이야기, 여기에 또 이제 주축 역할을 해준 또 오타니 선수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본 대표팀의 WBC 현재까지 성과를 살펴보면은 5번의 대회에서 모두 4강에 진출을 했고, 초대 대회, 2대 대회 우승, 그러니까 이번에도 4강에 진출. 참 대단하죠. 거기다가 도미니카가 탈락한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 대표팀, 뭐 도미니카 대표팀, 뭐 베네수엘라도 지금은 저 사전 전승으로 이제 조별리그를 뚫고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전력만 놓고 봤을 때 또 이제 투수력 같은 이런 밸런스적인 부분을 봤을 때 미국 대표팀도 일본 대표팀에 비견할 만한 이 수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일단 투수력 면에서 다소 뒤져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베네수엘라 대표팀 같은 경우에도 투수력에서 좀 아쉽고,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투수력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불펜데이로 이겨내면서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지만, 가장 주축이었던 이제 에드윈 디아즈가 이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제 경기 이 오타니 선수의 WBC 마지막 투타 겸업이었습니다. 이 선발로도 나서서 4.2이닝 동안 71구 4피안타 5타일 3진 4사구 3개 있긴 했습니다만 실점도 2개를 했죠. 도미닉 플래처 선수에게 또 2타점 적시타 허용을 하기는 했었는데 1회부터 야, 오타니 이렇게 열심히 던지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오타니가 사실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에도 잘 안 보여주는 모습인데 네. 막 기합을 지르면서 막 공을 던지는데 이러면서 1회부터 막 100마일 육박하는 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2회에는 102마일을 찍었습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164km예요. 야. 진짜 오타니가 얼마나 전력 추구를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게 사실 정규 시즌에도 안 나오는 구속이잖아요. 이 102마일의 구속을 보여주면서 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도쿄돔 앞에 있는 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5회 때는 사실 좀 힘이 떨어진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던진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힘이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정규 시즌 이상으로 또 보여준 투혼이 돋보였습니다. 이날 또 선두 타자 아니죠? 이날 이 또 헛스윙을 그렇죠, 12배를 유도를 했고요. 또 이제 타석에서도 지명타자로 나섰는데 4타수 1안타 1볼넷에 2득점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타구 질을 생각했을 때 저는 멀티 히트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타구. 그게 사실 진짜 유격수 정면으로 가서 그렇지 엄청 번개 같은 타구를 쳐내기도 했었거든요. 110마일이 넘는 타구 속도였는데 이게 또 시프트에 걸리는 바람에 또 안타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습번트 얘기도 해야겠죠. 이 3회 1사 1루 상황이었는데 3루 베이스가 비어있는 걸 보고 재빨리 기습번트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던 오타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오카모토 선수의 또 3런이 터지면서 승기를 확실하게 잡은 일본이었고, 이 피아자 감독도 이 3회 오타니 선수의 기습번트 정말 놀라웠고 우리의 시프트를 순간적으로 파악을 했다. 정말 훌륭한 선수다. 이제 적장에게도 칭찬을 듣는 뭐 이건 당연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타니 같은 경우에 좀 주목해야 될 게 어쨌든 일본 대표팀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도 거의 최고의 선수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국제대회에서 사실 무용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WBC에서 전력 투구도 펼치고 또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기습번트를 해서 상대 투수도 무너뜨리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참 진짜 대단한 선수다. 이런 말이 진짜 절로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2라운드까지 마친 오타니 선수의 투수 기록, 또 타자 기록 또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로서는 2경기에 나서서 2승 8.2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아냈고요. 평균 자책점도 2.08이었습니다. 타석에서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렇죠. 네. 타석에서도 5경기에서 타율이 4할 3푼 8리, OPS는 1.438, 홈런 하나, 8개 타점, 7개 득점, 8개의 사사고, 이 도루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클래식 스탯이 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와의 경기 보셨잖아요. 고의사고 나왔죠. 그렇죠. 오타니와의 승부를 피하는 와중에도 이 정도의 타격 성적을 뽑았고, 사실 데이비 플래처한테 안타만 맞지 않았으면 WHIP, 그러니까 이닝당 출루 허용 자체가 0.69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실점도 가능한 피칭.
그러니까 투타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요번 대회 뭐 말씀드렸다시피 타구 지표도 또 제공이 되잖아요. 이 오타니 선수가 이 1라운드 때까지는 평균 타구 속도가 거의 100마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 이 이탈리아전에서 첫 타석에서는 정말 벼락 같은 이제 이 직선타 있었지만 이 뒤에는 이제 번트타도 번트됐잖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줄어든 게 있긴 합니다. 이것도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될 텐데 평균 타구 속도가 93.8마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물론 스몰 샘플이긴 하지만 2021 시즌 93.6마일, 2022 시즌 92.9마일 이 정규 시즌에 보여준 평균 타구 속도와 비슷하거나 혹은 또 그 이상의 모습을 이번 토너먼트 때 또 보여줬다. 저희가 이제 오탄이랑 일본 대표팀 얘기를 하는 게 단순히 뭐 일봉이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리그 최고의 스타인 오타니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보셨겠지만 트라웃도 혼자서 3타점 쓸어 담고 나서 기뻐하는 모습 멀다. 보세요. 뻘다.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스타들도 지금 WBC에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트라우스 선수도 이 재밌다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재밌을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다음에도 요번에 못 나온 선수들 다음에 꼭 나와라 지금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 대표팀의 전력을 또 살펴보면은 오늘 솔로포를 때려내기도 했었지만 이 요시다 선수 괜히 이제 보스턴과 9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게 아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게 이 요시다의 뭐 정확도, 타격 정확도라던가 선구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이 리그에서의 기록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제가 느낀 점은 파워에 있어서도 스즈키 세이야한테 뒤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배트 스피드가 어.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뭐 수비라던가 종합적인 선수 완성도에서 스즈키 세이야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일본 내에선 받았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 제대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또 4번 타자 오카모토 가즈마 선수도 요번 대회 정말 컨디션이 좋아요. 이날 경기에서 또 5타점을 혼자서 또 내면서 주축 타자들의 컨디션도 쾌조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부진했던 이 무라카미 승엽. 무라카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도 맥을 탁탁 끊는 모습을 그래요. 보여줬었는데 이날은 3타수 2안타에 볼넷도 하나를 얻어내면서 이제 2루타도 하나 있었잖아요. 장타까지도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타격 슬럼프가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56홈런이나 때려냈잖아요. 이게 지금 대회에서도 안 나오고 있어서 이 조별리그 4번 계속 구리야마 감독이 믿고 썼는데 이날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5번으로 타순 조정 살짝 했거든요. 부담감을 살짝 이제 덜어줬는데 여기서도 장타가 터지면서 다음 시리즈 이제 4강전 혹은 이제 결승전에서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진짜 구리야마 감독님께 이 기회를 지금은 좀 얻을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에르토리코와 멕시코 이 승자를 상대로 이제 마이애미에서 4강전을 21일에 갖게 될 예정인데요. 사실 오타니의 투타 경험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8강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는 타자로만 나올 예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WBC 무용론 아까 뭐 저희가 잠깐 언급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오타니도 그렇고 트라웃도 그렇고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메이저리그 최고 스타들이 열심히 뛰는 경기 참 보기 어려운 경기인데 이제 디아즈 선수 에드윈 디아즈 선수가 결국에는 어제 세레머니 도중 입은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 판정을 또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슬개건 파열 때문에 이제 무릎 수술을 받고 올 시즌 뛸 수 없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매치 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이 메이저리그 팬분들께서 WBC 무용한데 이거 왜 하냐 폐지하자 혹은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 차출하지 마라 지금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뭐 디아즈 선수가 시즌 아웃 돼서 정말 아쉽지만 경기를 뛰다가 내가 다쳤으면 말을 안 해. 그렇지. 세레모니를 하다 다쳐서 디아즈를 욕할 거냐? 디아즈 심지어 콩콩같이 세게 뛰지 그러니까 않았어. 이렇게 살살살살 뛰었는데 이게 끊어져 버린 걸 어떡해. 그렇게 다쳤는데 이거 갖다가 만약에 부상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면 사실 시범경기 때 다치는 선수들도 많잖아요. 그쵸. 이제 디 애슬레틱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빈 럭스 선수, 요번 이제 시범 경기 때 주루 플레이 도중에 또 십자인대 부상을 입었잖아요. 어떻게 따져보면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WBC 경기에 비해서 컨디션 올리려고 뛰는 시범 경기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느냐. 개빈 럭스 부상 당했다고 시범 경기 폐지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조 머스그로브가 웨이트 트레이닝 룸에서 이제 발가락 골절 사항을 입었는데 그러면은 시즌 전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지 말라고 금지할 거예요.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디서든 부상은 야구를 하는 이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WBC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사실 이게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전체 세계 야구의 흥행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너무 근시안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WBC 우승팀에게 돌아가는 우승 상금이 고작 300만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한테 뭐 연맹 거 빼주고 이러면은 한 5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지금 트라우트 선수가 한 해 받는 연봉 3천만 불이 넘는데 이런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뛴다는 거 이거 야구 입장으로서도 정말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대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야구에 대한 사랑과 조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선수들이 뛰기로 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돈 때문에 뛰는 거면 그런 돈을 받고 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치. 근데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 부상 위험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국 내에서 아니면 한국 내에서 시청률을 가지고 무용하다 얘기하는 거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뭐 게다가 지금 시청률 얘기도 해주셨는데 시청률도 지금 뭐 고공행진 중이고 사실 전 세계에서 한일전을 지켜본 시청자들의 수가 무려 6,2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내 월드 시리즈 시청자 기록이 5,400만 명이니까 와 이번 한일전에 쏠린 관심이 정말 어마어마했구나라는 그렇죠. 것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단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도 일본 국가대표팀이 나오지 않는 경기 8강이라는 이유로 뭐 정말 35,000석 찼대요. 35,000석이 차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흥행이 되고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요. 야구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대회 앞으로 계속 좀 이어진다면 진짜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야구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디아즈 선수의 부상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정말 불운한 그런 부상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WBC 대회 우리나라도 아쉽게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긴 했지만 다음 대회는 정말 절치부심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고쳐서 다음 대회 때는 우리나라 야구도 대한민국 야구도 전 세계 무대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적을 꼭 거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뭐 WBC 일본 대표팀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WBC 무용론 이거 사실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거 이거를 보고 무용하다고 하면 선수들에 대한 저는 모욕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뭐 무슨 얘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